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저희가 지어낸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프리앰프입니다. 근데 전번에 설명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은 프리앰프는 볼륨을 올려서 파워앰프를 피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개인을 용도로만 한다고 알려드렸죠. 자, 지금부터 프로세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은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오디오를 정말 돈을 10분의 1 이하로 들이고서도 10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비법이란 얘기 안 했죠. 비법이란 뜻이 뭐죠?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세서가 하는 기능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프로가 끝나는 시간에는 아마 이마가 벌겋게 달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피커 같아요? 앰프 같아요? 프리앰프 같아요? 소스 기기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스피커가 나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스 기기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소스 기기가 뭐냐면요. 소스 기기는 물론 이것도 저희가 정한 겁니다. 소스 기기란 CD 플레이어, 그리고 DAC, 튜너, 릴 테이프 덱, 그냥 카세트 덱, 그 다음에 브루투스도 소스 기기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얘기해 드릴게. 아마 브루투스 쓰시는 분은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냥 밋밋한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환상적인 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기로에서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안 듣는 분은 정말 그 돈만 억수로 들이고, 이걸 잘 들으시는 분은 돈 적게 드립니다. 이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소스 기기가 예를 들어서요, DAC 아시죠? DA 컨버터,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죠. 우리가 그 CD를 들려면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CD 플레이어 안에도 DAC가 들어있는 건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CD 플레이어, 예를 들어 DAC 하나만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다른 소스 기기도 많아요. 자, 그럼 뭘로 구성이 됐을까요? DAC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뭘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이 속으셨습니다. DAC에서 뭘 속았냐면요, 소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디지털 쪽일까요? 아날로그 쪽일까요?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굳이 그 비율을 뭐 5대 5냐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14비트에서 16비트, 18비트, 그 다음에 20비트, 24비트, 32비트, 그 다음에 킬로헤르츠로는 옛날에 아시죠? 44.1부터 생각해서 96 해가지고 지금 192, 그 다음에 192 곱하기 2가 얼마죠? 383인가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게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숫자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속았던 게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이제까지는 디지털 쪽이 향상이 되었으니 소리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요, 옛날 16비트부터 24비트가 넘어가기까지에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죠? 아날로그 부분입니다. 아날로그 부분이 과연 옛날에 와디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급. 자, 뜯어보십시오. 옛날 초기 것과 나중 것이 아날로그가 발전한 게 아니라 디지털이 발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가 그 소리의 그 아날로그 신호는 바로 뭘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의 감정까지 집어넣는 그런 소리입니다. 디지털처럼 찬 소리가 아니라 따스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디지털 소리를 차게 들으면 안 되죠. 따스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날로그 부분이 좋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DAC나 CD 플랫을 하려면 그 DAC의 사양이 높아야만 되는구나 하고만 알고 있었는데, 단 한 분도 그 안에 아날로그가 좋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CD든 어떤 소스 기기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 제목이 뭐죠? 이 시리즈죠. 왜 요즘 기기들이, 고급 기기들이 옛날 소리를 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장 절실하게 표현이 돼야 될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까 프리앰프 얘기를 해서 개인으로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프로세서라고 했으며, 이 프로세서를 지금 이게 좋아야 소리가 전체로 좋아진다는 말은 수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저도 처음에는 막연히 제작만 했는데 나중에 제작을 하고 보니까 용도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같이 하는 많은 동호인들도 어그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프로세서가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DAC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DAC에 간혹 뭐 이런 거 보셨죠? 진공관을 집어넣어서 아날로그 부분을 좀 더 좋게 하는 거 보셨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공관이라는 것이 참 묘한 그것입니다. 이 회로를 통하면요, 그냥 진공관이 아닌 거, 예를 들어 TR이나 모스페트나 다른 여러 가지 IC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가 나오는데, 결국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의 음량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같은 음량이라고 해도 소자마다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소리를 비교해 가면서 실험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시정실에 오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프로세서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빨리 진행을 해 드릴게요. 자, DAC 안에 진공관을 넣었다 그러죠. 만약에 저희가 제작한 아주 소리가 좋은 진공관 증폭 회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걸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이것이 바로 DAC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단지 밖으로 나와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릴 녹음기가 하나 있어요. 스튜더라고 아시죠? A80이라고 옛날 저희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가죠. 억대가 넘는, 새로 나올 때 억대가 넘었던 고급 장비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분이 스튜더라는 아주 기가 막힌 녹음기를 가지고 일반 오디오, 고급 오디오로 듣는 것과 그거보다 좀 덜 떨어진, 예를 들어서 그 티악이나 테스캄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더 있는 녹음기에다가 만약에 이 프로세서를 연결한 거와 그렇지 않은 고급 그 릴 녹음기만 든 거하고 둘이 차는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걸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세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소스 기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릴 녹음기는 억대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저렴하고 자기 본연의 기세만 좋은 거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아날로그 단도 소리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고급이에요.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녹음기는 돌아가는 것이 약간 떨어져요. 거기에 비해서. 물론 아날로그도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낸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소스 기기의 초단을 알아가죠. 처음에 나오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헤드에서 나와서 아날로그를 증폭하기 가장 최소의 신호를 찾아냅니다. 거기에다가 출력을 뽑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죠? 그 출력을 자체 내에 그 아날로그 단, 우리가 말하는 건 허접한 단이라고 그래요. 그냥 농담으로. 그걸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천하는 굉장히 좋은 고급 프로세서를 통하게 합니다. 자, 지금 다시 종합해 드릴게요. 자, DAC 한 3천만 원짜리 DAC에 초입 부분이 있어요. 초입 부분. 그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빼면은 나머지가 그 비용 때문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같은 프리앰프 부분이죠. 소리를 만드는 부분이죠. 음색을 넣는 부분입니다. 증폭을 시키고 프리앰프로 오기 바로 전에 그 내장된 부분 프리앰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저희가 개발한 프로세서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소리의 질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초입의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를 바이패스 시키고 이 프로세서로 연결하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보다 10배 더 고가의 장비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릴도 공기도 마찬가지고, 자, 튜너 예를 들을게요. 튜너.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그 튜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까지 알려드리기에는 그 마란츠 만든 세키라라고 있죠. 세키라는 그분이 만든 FM 튜너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넘어가요. 튜너 하나가 우리 FM 하나 듣는 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그넘이라고 아시죠? 매그넘은 비싸봐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런 거 카나다제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튜너를 그 튜너의 초입 부분을 빼서 만약에 이 저희 프로세서로 넣으면은요 그 시케라는 것에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좀 패스하고 빨리 진행할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게요. 매그넘에서 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고급은요. 그러지 마시고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호인 50분한테 유럽에서 팔았던 그 옛날 소니 있지 않습니까? 소니 튜너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것도 진짜 비싸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돈을 지불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가져가요, 그런 걸. 그런데 소니 옛날에는 감도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안 좋겠죠? 그 안에 있는 아날로그 부분이 별로입니다. 아니 별로는 아니겠죠. 옛날에 좋았죠. 그런데 그게 뭐에 지냐면 매그넘한테 집니다. 매그넘 300만 원짜리하고 소니 30만 원짜리하고 둘이 비교를 했어요. 소리 들어봤더니 매그넘이 낫죠. 100번 낫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때 소니 그걸 개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날로그 출력단 그대로 자기네들 낸 출력에다가 프로세서 100만 원짜리를 걸어봤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 가지 소스 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DAC가 있고요. 요즘 녹음기를 그렇게 별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DAC가 가장 중요하니까 프로세서를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중에 저의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아날로그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포노 EQ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포노 인프를 공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되는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야기가 또 길어지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EAR이라고 하시죠. 에소테릭 오디오 리서치라고 해서 어떤 기발하신 분이 그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유럽에서 EAR 834라는 아주 유명한 회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 한 200만 원인가 어떻게 해서 가격에 정해져 가지고 그리 고가가 아닌 그 포너 앰프로 판매가 됐는데요.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잠시 할게요.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알리에서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기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 10만 원도 안 되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홍보를 하나 해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입수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걸 완전히 분해했어요. 그걸 분해했는데 그 진공관을 3개를 사용합니다. 12X7 3개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마지막 단까지 보니까 소리가 그냥 별로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왜냐면요, 저희는 굉장히 고급 한 1000만 원이 넘는 그 포노 프리앰프하고 라인 프리를 같이 쓰는 레퍼런스 시스템을 이미 쓰고 있어요. 이 동호인들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EAR834는 굉장히 우습게 보죠, 저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드세요. 이건 역시 포너 앰프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포너 앰프보다는 프로세서의 기능이 여기서 아주 돋보이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포너 앰프에
그 834라는 기판을 들이고 와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완전히 회로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노 앰프의 뒷부분은 좋지가 않고 중간 부분에서 우리의 소스 부분을 가장 초입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또 RIA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RIA를 수정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RIA 커브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포노 앰프를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이 거기에 부분에 프로세서를 저희가 제작한 것과 연결을 해봤더니 어머나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너 프리앰프가 탄생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1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지만은 이번에 제작하는 거는 포너 앰프 100만 원, 그 프로세서 이제 기본형이겠죠. 엔트리형으로 그래서도 충분합니다. 100만 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200만 원에 공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소리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그 포너 앰프를 통해서 나와서 녹음한 CD를 여러분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회원에 한해서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얘기를 가장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프로세서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소스 기능의 기능을 몇 배 더 향상시킬 수 있다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도저히 환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희들을 알고 있는 한은 다른 것보다는 프로세서를 꼭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주 저렴한 것부터 아주 고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차차 또 소개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